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벌써 평일에 절반이 찾아왔습니다. 엊그저께 2020년이 찾아온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절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요일의 아침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찾아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었는데요. 네, 비트코인 SV가 대표적입니다. 네, 비트코인 SV가 6.16% 상승하면서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360달러 선을 일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현재 다른 코인들 또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러한 장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는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354억 원 규모가 이제 코인베이스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대규모 이체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지표라고 불릴 수 있는 해시레이트의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현재는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한번 살펴봐서 나쁘지는 않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105,709 해시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3.8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11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3.81% 내린 105,709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요 몇 주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불장의 대규모 불장의 이제 초입 단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마저 드는데요. 네, 특히 2020년 5월로 예정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에서는 최근 7일 비트코인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검색 지수가 전주 대비 132%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바이두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 지수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의 검색 지수가 지금 지난주보다 3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비트코인 관련 사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구글이 지난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다 발표함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검색이 33% 증가를 했습니다. 네, 구글 검색은 보통 시장에 대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데 구글 검색의 증가는 주요한 시장 이동 후에 일어나는 후행 경향이 있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의 언급들도 이와 같다 말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1만 달러 돌파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죠. 지난주 구글에 대한 비트코인 검색은 33%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트위터에서 헤르츠라는 트위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위에 차트에서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검색은 1만 달러 선을 돌파한 후에 가장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이 모멘텀이 이제 자산 1만 달러 이상을 다시 밀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현재 9,800달러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의 상승세에는 약간 이제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노골적인 사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더블러 클럽은 검색량이 3,400%나 증가를 했고 문 비트코인 라이브가 터졌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구글 검색의 33%가 증가가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지만 사기극의 일부처럼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모든 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친 소셜미디어의 참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달 이제 비인 크립토는 비트코인 관련 주제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참여가 2019년에 비해 증가를 했고 현재 2020년에 최고 수준이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한 지표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네, 소셜미디어의 언급과 비트코인의 움직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사진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검색과의 상관관계가 91%에 달하게 되는데, 네, 이로써 현재 지표로서의 역할은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보다 구글 검색 지수가 더욱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네요. 네, 2020년이 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소식에 한 발 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채굴에 관해서는 규제 안 한다는 국가가 나왔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에 관해서 규제를 안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혁신부는 암호화폐 마이닝 채굴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서 우크라이나 경제의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디지털 번역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국 접근의 주요 원칙을 명시했는데, 가장 주목할 점은 암호화폐 마이닝을 규제하는 규칙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이죠. 네, 문서에서도 이제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인 분산 네트워크의 일부인 마이닝 활동에 대해 성실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마이닝은 정부의 감시기관이나 다른 제3자 기관에 의한 규제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활동은 프로토콜 자체와 네트워크의 참가 멤버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 언급을 한 것이죠. 네, 블록체인의 이제 컨센서스 합의 자체에 의해 자치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이제 필요 없다는 생각인데요. 네, 또한 우크라이나는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서비스 공급자와 법 집행기관에 의한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죠. 정부형 펀드인 블록체인 업계를 포함한 혁신적인 신흥 기업에 1,800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213억 원의 보조금을 분배할 이제 예정입니다. 네, 또한 암호화폐 거래 과세 방법을 정한 법률 초안에서 첫 5년간은 그동안의 18%에서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 과세율을 5%로 낮추는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이제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와 협동해서 바이낸스닷컴에서 우크라이나 법정 화폐 UAH의 입출금을 시작을 했는데, 네, 한편 국제적인 규제 기관인 자금 세탁 방지 금융 대책 기구, 줄여서 F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프랑스 의회는 자금 세탁 방지법의 최종본을 공개했는데요. 네, 해당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가 관계 당국에 의하여 이제 감시되어야 한다면서 2020년 4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가재무감시국인 SFMS는 이제 시민들의 암호화폐 출처를 추적할 책임을 지는 기관이 되면서 SFMS는 이들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제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요. 네, 프랑스 중앙은행의 CBDC에 관한 보고서에서 리플 XRP가 직접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중앙은행 CBDC 보고서에 리플 XRP가 직접 언급이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트위터의 한 유저인 XRP 크립토 울프라는 유저는 프랑스 중앙은행의 CBDC에 관한 PDF 파일을 공유를 했는데요. 네, 현재 리플의 경우는 전 세계 50개의 중앙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은 리플의 임원인 이제 사가르 사르브하이가 직접 언급한 사실입니다. 네, CBDC의 단위는 다른 크립토 자산에 통합될 수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에서 이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네, 호환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네, PDF 파일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리플과 이더리움이 언급되어 있는데, XRP 레저의 경우 게이트웨이가 설정되어 있고 XRP만큼 인프라가 구축되며 빠르게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을 모두들 알고 있죠.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으로부터 들리는 매우 매력적인 진술입니다. 네, 유로와 XRP 레저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언급이 된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항상 호재를 달고 다니는 리플 XRP, 과연 앞으로의 성장세는 어떻게 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스가드에서 이제 플러스 토큰 의심 주소에서 12,000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 돈 세탁의 전초 작업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보안업체 체인스가드가 11일 16시 14분경
플러스 토큰 보유 의심 주소에서 총 12,423BTC, 하나로 치면은 1,400억 원 규모가 일시 이체된 것은 자금 세탁의 전초 작업이다. 아직 해당 자산들은 평행 이동 단계로 거래소로 유입되지는 않았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체인스가드 소속 데이터 애널리스트 SXWK는 플러스 토큰이 자주 사용하는 돈 세탁 전략은 자산의 평행 이동 단계를 거친 후 수백 UTXO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이제 비트코인 이체에서 발견된 특이점은 앞서 3,000에서 4,000BTC 단위로 진행하던 작업이 12,000BTC에 달하는 규모로 커졌다는 거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플러스 토큰 계속해서 이제 역대급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미국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하면서 JP모건이 산하 블록체인 개발 부문인 쿼럼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컨센시스가 합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 측은 컨센시스와 쿼럼의 합병 소식은 향후 6개월 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와 관련된 재정적 측면의 협상 조건은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다. 또 현재 쿼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25명의 인원이 양사 합병 후 컨센시스에 합류하게 될지도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레드햇은 한국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이 느리다, 뒤처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레드햇 같은 경우는 리눅스 업계의 마이크로소프트로 꼽힐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리눅스 개발사이라고 하는데 한국 은행들이 오픈 뱅킹과 같은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완수해야 하는 시장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을 것이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픈뱅킹이라는 것은 은행의 기술과 데이터를 다른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네, 스와미 레드햇 아테 금융서비스 부문 이사는 기자를 만나서 은행을 포함한 한국 금융업계는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3법 개정과 같은 규제 해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은행들의 이제 디지털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오픈뱅킹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서비스 기획부터 출시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민첩성을 꼽았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한국 은행들도 오픈뱅킹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용한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레드햇이 한국은행 인프라 기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IBM 그리고 오라클에서 레드햇으로 바뀔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라이트코인 재단은 대출 서비스를 위해서 크레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최대 10%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라이트코인 보유자는 크레드의 암호화폐 대여 플랫폼을 통해서 최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3억 달러 이상의 대출 자본을 보유한 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 및 차입 회사인 크레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네, 현재 크레드는 이제 라이트코인 앱에 통합이 되었고 적립된 펀드에 대해서 연 최대 10%의 이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크레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댄 샤트는 기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이자는 매달 지급된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샤트 CEO는 자신의 회사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법적 준수, 규제 지원, 운영 및 고객 서비스 지원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했다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라이트코인의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 지원 수익금은 라이트코인 재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5포인트 내렸네요. 52를 기록했는데 이제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되면서 탐욕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지수가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죠. 50이면 뭐 보통인데 뭐 그리 높은 지수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도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3주 정도도 안 남았는데 네, 2월 달이 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70까지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폭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16% 상승하면서 1160만원대, 이더리움이 0.5% 상승하면서 26만 3천원대, 리플 XRP가 지금 0.35% 소폭 하락을 하면서 32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63.2%지만 한 2주, 3주 전보다는 그래도 약 한 3, 4% 정도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